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저희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 집회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의 대리전이었다. 이런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집회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용만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는데 전한길 씨는 어제 연설 중에 제2의 건국운동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어떤 맥락이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켰어. 무너져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운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 구장부장께서 보실 때는 제2의 건국운동,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너무나 이렇게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앞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러니까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라고 헌법 전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영토는 일제 강점이었기 때문에 상해, 연해주 곳곳에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영토는 지금 일제에 강점돼 있지만 나라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임시정부 형태로 일제 강점기 동안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건립은 3.1 운동에서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전한길 강사가 얘기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이후에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뺏겼을 때는 상해나 연해주의 임시정부 형태로 있다가 나라를 수복한 이후에 영토를 수복한 이후에 48년 8월 15일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과거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본 정부로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예. 반대로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이고 오히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 아니냐, 건국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양측의 시각이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볼 것이냐 두 가지의 그 기준을 놓고 언제가 진짜 건국이냐에 따른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건국절 논쟁은 쉽사리 좀 봉합되기는 좀 어려운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 구장부장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 집회에서 구장부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제2의 건국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네.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이걸 바로 세우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 법치가 무너졌다. 그리고 국가 수사기관 간의 어떤 수사 권한도 무너졌다. 그리고 가장 공정해야 될 이 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 관리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런 무너진 것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통해서 탄핵 기각을 통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복권시켜서 새로운 시스템, 법치가 통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근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제2의 건국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 주신 그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도 전한길 씨는 앞서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의 한국사 강사라고 할 수 있죠. 황현필 씨와 설전을 벌였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대학의 학자들, 교수님들 왜 이 영화 나쁜 영화니까 보지 마라고 국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성인으로서 기백과 양심은 도대체 개나 줘버렸습니까? 야, 네가 뭔데? 어?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냐?
네가 알고 있는 정부라 생각하는 자체가 개무식한 거야. 6.25 잘 막아냈잖아. 공사는 막아냈잖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 독재는 독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보라 해야지. 다 봐. 다 보고 하는데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오늘은 우리가 건국절 논쟁을 다루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물어보면 장 변호사님. 네. 원래 전한길 씨가 연사로 나섰을 때 진보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황현필 씨도 연사로 한번 나왔어요. 네. 광주에서.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보이네요. 아마 뭐 여러 방송이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책을 발간해가지고 왜 이런 그냥 보수 사관도 아닙니다. 극우 사관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과거 6.25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강 철교를 끊고 우리 시민들 이 피난 가는 것도 막고 나중에 북이 수복됐는데 다시 그 서울을 찾았을 때는 북한에 협조하지 않았냐고 시민들을 잡아가두고 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오가 있으면 정치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심지어 1948년 이 정부를 수립할 때 30년째 이 정부가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담긴 거예요. 48년 건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남한의 단독 정부였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통일 지향하는 부분이 퇴색할 수 있죠. 그리고 뿌리가 이 3.1 운동에서 닿은 이 19년의 이 임시 정부에 대해서 혈통을 부인하게 되면은 친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퇴색하게 마련이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이런 역사 전쟁, 이 시민들이 전 정당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사회자는 김용만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데요. 강 부대변인님, 네. 3.1절에 김구 선생의 증손자가 사회를 본 것 어떤 의도가 있나요? 사실 이제 3.1절 같은 경우는 뭐 헌법에도 사실 우리 임시정부로부터 우리의 뿌리가 시작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3.1절과 관련된 논쟁, 건국절과 관련된 논쟁에서 저희는 임시정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임시정부의 핵심인 김구 선생님이 또 있으신 것이고 또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사회받다는 것은 저희 어떤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3.1절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저는 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 대한민국이 분열의 어떤 내전과 같은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안타깝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학계 일부에서는 뉴라이트 계열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1948년 9월 28일이었죠. 그때 대통령 회견 자리에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기원을 사용을 했고 그 기원은 벌써 30년 전이다 해서 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본인 자신도 건국절을 주장한 바 없는데 자꾸 뉴라이트 인사들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건국 논란은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요, 김 대변인님. 보면 정치계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지난해에는 정부의 광복절 기념일 행사에 야당이랑 대한광복회가 불참을 했잖아요.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3.1 운동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1948년 정부 수립, 그 나아가서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건국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9년 3월 1일을 방점으로 두냐 1948년을 방점으로 두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한 번도 건국절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섀도우 복싱이라고 할까요?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건국절 논란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이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형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게 균형 있게 얘기하는데 황영필 씨 얘기했을 때는 6.25 관련해서 미군이 연출 기획 시나리오를 하고 심지어 피난 행렬에 관련해 가지고 포탄이 제대로 떨어지는지를 위해서 포탄을 떨어뜨렸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강 철교를 피난길을 막기 위해서 폭발시켰다. 그거 잘못된 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3.1절 총별집 집회 모습과 여기서 파생됐던 3.1절을 맞아서 다시 불거져 나온 건국절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